트레이딩, 이번 주 가장 핫한 코인들을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DCG의 베리 실버트가 보유한 이 대표적인 코인이죠. 니오 프로토콜부터 솔라나와 플리곤, 또 스트라이크 등등 여러 가지 호재에 있는 코인들 매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미 전업투자TV 토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네, 제가 지난 방송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많이 떨었는데 오늘 좀 편하게 방송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파자마 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 전반적인 현황과 트레이딩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반적인 비트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여러 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래, 대표적인 고래죠. 베리 실버트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죠. 니어 프로토콜 관련해서 어떻게 매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또 기타 알트코인들 매매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 주간에 있었던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들부터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네, 먼저 국내 이슈입니다. 어제 나온 이슈인데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면서 당분간 국민의힘이 이 디지털 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를 위해 현재 가상 자산 특별위원회를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네, 어제 13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CBDC 등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메타버스 산업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 투기 설립과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은 윤 당선인의 공약과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ICO 허용,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치 등에 대한 공약을 한 바 있죠. 또한 그가 이 디지털 패권 국가를 강조하기도 한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립, 제도권 편입 등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이고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또 CBDC까지 새 정부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사였고요. 두 번째 기사에서는 이제 위키피디아의 이제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했는데 암호화폐로 기부하는 걸 중단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위키피디아 커뮤니티가 이제 암호화폐 기부를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위키피디아를 후원하는 이 비영리 단체인 위키미디어는 올해 초 암호화폐 정책을 좀 재평가하는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2014년부터 비트코인 기부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지원도 추가를 했고요. 이 비영리 단체는 암호화폐 기부를 받자마자 바로 미국 달러로 변환을 해서 평소에 어떤 암호화폐도 보유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가 하이리스크 투자이며 위키피디아가 그에 대한 대중 수용에 기여를 하고 있고 위키미디어 재단의 평판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암호화폐 수용을 중단하자라는 내부 제안이 지난 1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한 이 작업 증명인 Proof of Work 합의 알고리즘에 또 환경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그런데 위키미디어가 장래 받은 암호화폐는 모든 기부금의 0.0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위키미디어 비영리 재정에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커뮤니티 구성원의 71% 정도가 암호화폐 기부금 중단 제안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오긴 했지만 투표 결과가 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재단이 암호화폐 접수를 실제로 중단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슈들 살펴봤고요. 일단은 지난주 저희가 방송에서 비트코인 아직까지는 좀 하방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 이후로 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좀 비트코인 무빙 자체가 좀 어지럽게 나오다 보니까 청산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청산 맵을 한번 보면서 이 맵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당 자료는 이제 비트코인 청산 맵이라고 하는 언체인 데이터인데요. 지금 여기 가운데 보이는 점선이 있죠. 이게 지금 current price, 현재 가격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보통은 이제 호가창이라든지 매물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여기 보이는 이 히스토그램들은 다 역지정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지금 고배율 숏을 진입한 개미들이 여기 많이 물려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롱 청산벽이죠. 아니, 숏 청산 물량입니다. 그래서 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맞닿으면은 여기서 뭔가 저항이라든지 나올 게 아니라 맞닿으면은 여기가 그 주문들이 해소가 되면서 더 돌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롱 주요 청산벽은 4만 불, 3만 6천 불, 3만 3천 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숏 주요 청산벽은 여기 크게 있는 4만 4천에서 4만 5천 불 있고요. 그리고 4만 7천 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문들은 역지정 주문 물량이기 때문에 여기 닿으면은 그 물량이 해소가 되면서 또 그 방향으로 훨씬 딱 올라갈 수 있다. 뭐 밑으로 터치를 하면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도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적인 측면을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청산 맵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라인에서 좀 주의를 하면 좋을지를 짚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더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청산 맵을 통해서 확인한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가격적인 부분 좀 더 자세히 다뤄볼까요? 네. 네. 자, 먼저 제가 좀 비트코인 큰 그림에서 이제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요소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요즘에 이 평행 채널이라는 기법이 되게 잘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추세선의 일환이 기법인데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큰 상승 채널 보이시죠? 이 채널 하단에서 한번 지금 지지가 나오고 올라오고 상황입니다. 동시에 더 작은 단위의 이 작은 채널 보이시죠? 여기서도 지금 가격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점에 하단에서는 계속 지지를, 상단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항이 나온 부분도 이 검정색 채널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관점으로만 보면은 좀 밑에까지 좀 열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꼭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채널 하단에서 어느 정도 더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뚫리면 여기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여기만 뚫린다. 여기마저 지지를 실패를 하고 하방 이탈 해준다. 그러면 조금 더 이 하락장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게 비트코인 제가 단기 적인 면을 분석을 한 건데 1시간 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좀 더 작은 추세 안에서 이 빨간색 하락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를 하방 이탈을 해주다가 이번에 제가 여기 지금 빨간색 박스 표시를 해놨죠. 여기를 좀 돌파를 해주면은 단계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사이에 오늘 새벽 사이에 지금 돌파를 시도 중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또 여기 떨어지고 있는 이 보라색 채널도 또 완벽하게 이렇게 위에서 저항, 밑에서 지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상방 돌파를 동시에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인 4만 1,000불 4만 1,100불 이 구간을 좀 상방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제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4만 1,900불에서 4만 2,300불 여기입니다. 해당 구간은 조금 더 적은 채널, 이 초록색 채널 상단 그리고 더 적은 채널, 이 검정색 채널 상단과 여러 이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이 매물대들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돌파를 성공한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지금 여기 이 추세선 상승 추세선 보시죠. 여기 상승 추세선을 하방 이탈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추세선의 리테스트 저항 구간이 한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43,700불에서 44,100불 정도 되고요. 여기까지 돌파를 해준다. 그럼 제가 또 마지노선을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45,300불에서 45,700불입니다. 자, 그리고 지지 구간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 밑에 검정색 차트 검정색 채널 하단 제가 노려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가 36,900불에서 37,300불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더 큰 채널 하단인 초록색 채널 하단이죠. 34,400불에서 34,800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들 잘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차트상으로 이 평행 채널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분석해드렸던 것도 타점이 정확히 이 부분에 맞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분석해볼 코인은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이어서 이제 베리 실버트의 이제 포트폴리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베리 실버트가 트위터에서 하나의 질문 던졌는데요. DCG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어떤 걸까요? 1위는 비트코인, 2위는 이더리움, 4위는 지캐시, 5위는 호라이즌이다. 3위를 맞춰보세요.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3위가
니어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니어 프로토콜 이 며칠 사이에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격적인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니어 프로토콜 먼저 보면 될까요? 네. 네, 니어 프로토콜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해당 차트는 니어 프로토콜 업비트 4시간 봉 차트이고요. 자, 최근에 엄청난 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한번 고점을 찍고 지금 한 단계 쉬어가는 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먼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차트적 요소에서는 이 빨간색 상승 채널 보이시죠? 이 채널을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다행히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먼저 저항 구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23,200원에서 23,800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천장 근처인 25,300불에서 25,900불 그리고 이 하락 파동의 1.13 피보나치 확장 레벨인 27,200불에서 27,800불 이렇게 세 개 저항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또 여기 밑에 있는 여러 추세선들과 이런 피보나치 그리고 이런 매물대 등을 근거로 도출해 볼 수 있는 지지 구간은 16,700원에서 17,300원.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여기가 뚫리면은 어떻게 보면 이 큰 또 채널 하방 이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매수를 진입하실 분들은 여기 뚫리면 좀 손절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더 밑에서 더 떨어질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또 매수 타점 구간은 13,800불에서 14,400불 여기 밑에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니어 프로토콜 지지받고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시해주신 이 저항 라인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알트코인들 타점을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모든 코인들 저희가 최대한 좀 많이 다뤄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로빈후드에 새롭게 상장된 코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 폴리곤, 그리고 컴파운드까지 있고요. 또 스트라이크는 개별적으로 또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코인부터 볼까요? 네, 먼저 솔라나 코인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되게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폴링 웨지 하락 세기 상방 돌파를 시도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뭐 돌파 성공한다면 단계적으로 상승세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 그러면 또 세기 하단에서 한 번 더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 이 세기 하단이 여기 지나가는 내심 추세선이라든지 또 여기 존재하는 이 채널 하단이 또 겹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제가 보고 있는 1차 지지 구간은 11만 3천원에서 11만 7천원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지지 구간은 10만 2천원에서 10만 6천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상방 돌파를 성공을 하고 지금 성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공하고 상승세가 나온다. 그럼 이제 위에서 또 이 파란색 채널 하단 리테스트 저항 구간과 여기 떨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선들을 근거로 또 저항 구간을 도출해 볼 수가 있겠죠. 1차 저항 구간은 15만 1천원에서 15만 5천원 여기 보고 있고요. 2차 저항 구간은 16만 3천원에서 16만 7천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런 저항 구간들 참고하셔서 익절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솔라나 지금 현재 폴링 웨지 패턴 만들어주면서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후 방향성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코인은 또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코인은 폴리곤입니다. 해당 차트는 폴리곤 4시간 봉이고요. 자, 얘는 아까 저기 솔라나는 이제 웨지였는데 얘는 또 채널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란색 하락 채널을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여기를 근거로 제가 도출할 수 있는 지지 구간은 1,560원에서 1,600원입니다. 그리고 1,420원에서 1,470원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상승 채널 하단에서 좀 계속 지지가 방금 또 나왔어요. 방금이 아니라 며칠 전에. 그래서 여기를 또 당분간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여기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을 상방 돌파를 성공해준다. 즉 여기 있는 여기 보이죠? 1,937원을 상방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단기 상승세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위에서 또 대기를 해볼 만한 저항 구간은 2,140원에서 2,190원입니다. 여기는 이 추세선 리테스트 저항 구간이랑 이 초록색 채널 상단 등이 겹치는 자리고요. 여기까지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조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 다음으로 고려해볼 만한 저항 구간은 2,500원에서 2,55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변곡점에 놓여 있는 모습인데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채널에 근거해서 또 매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코인 컴파운드일까요? 네, 컴파운드입니다. 그 컴파운드도 지금 제가 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네. 이 빨간색이 19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승 채널
하락 채널 상단이라든지 전 매물대가 겹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를 상방 돌파를 성공해주면은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뭐 매도 포지션이라든지 뭔가 하기보다는 여기가 뚫리고 난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다. 돌파 성공한다 그러면 단기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저 위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저항 구간은 21만 8천 원에서 23만 5천 원 보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대하락 파동의 0.236 되돌림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상방 돌파를 성공해주면 다음 되돌림 구간이 0.382까지 또 상승세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보고 있는 2차 저항 구간은 29만 7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지 구간은 12만 3천 원에서 13만 원 그리고 8만 9천 원에서 9만 6천 원 이렇게 두 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급하게 투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 저항 라인을 잘 돌파해 주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볼 코인은 스트라이크입니다. 최근 또 호재가 있었고 코인베이스 상장도 고려 중이다라고 하는데 가격적인 측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스트라이크도 굉장히 좀 다릅니다. 지금 거래량부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삼각 수렴의 기본 형태이기도 해요. 이렇게 보시면 또 삼각 수렴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탈 방향이 위든 아래든 곧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거래량 또 사이클을 또 근거를 해서 그래서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위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첫 번째로 56,500원에서 58,500원. 두 번째로는 63,500원에서 65,500원. 여기까지 뚫린다. 그러면 좀 더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떨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선을 또 삼방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위에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저항 구간은 73,000원에서 75,000원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여기 그어놓은 이 상승 채널 보이시죠? 이 채널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가 또 중요해 보여요. 이번에 나온 저점도 이 딱 채널 하단에서 정확히 변곡을 찍고 나왔는데 여기를 또 하방에 따르게 하게 준다면 또 당연히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또 밑에서 제가 대기해볼 만한 이런 저항 지지 구간들은 38,500원에서 45,500원 그리고 32,500원에서 34,500원 이렇게 두 개 주요 구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라이크까지 4개 코인들 빠르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난주 저희는 5개 코인들을 분석을 해드렸고 저도 실제로 매매를 참고를 하면서 했는데 정말 정확한 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일주일 전에 가지고 온 코인들 아무것도 업데이트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좀 컴퓨터가 오래 걸려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자, 그때 제가 도지코인을 먼저 볼게요. 도지코인 갖고 왔었죠. 죄송합니다. 좀 컴퓨터 많이 느리네요. 네. 네. 도지코인은 제가 이때 이 하락 채널 하방 이탈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4시간 봉이라서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일주일이나 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방 이탈을 하고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은 아직 제가 언급드린 지지 혹은 저항구간에 도달을 못한 상황이고요. 자, 질리카는 현재 제가 언급드렸던 1차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약 한 뭐 10% 이상 나오고 나서 지금 한 번 더 저점을 낮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질리카는 제가 언급드렸던 2차 지지 구간에서 좀 더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제가 언급드린 1차 지지 구간에서 정확히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는 지금 좀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채널 보시고 여기 채널 뚫린다 그럼 손절을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 이 밑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 채널 상방 돌파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네요. 네, 그럼 오미세고 보기 전에 엔진 먼저 보겠습니다. 엔진을 제가 좀 이번에 제일 잘 맞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엔진 4시간 봉인데요. 그때 제가 언급드렸던 지지 구간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오고 저항 구간에서 정확히 저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폭이 안 커 보이지만 이게 약 30% 가량 폭이 됩니다. 예, 30%의 이런 상승폭과 하락폭을 정확한 타점을 제가 잡아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진행을 하지만 일단 한 명의 시청자로서 여러분들께 좀 이걸 캡처를 하셔서 좀 소장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엔진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방송 직후로 해가지고 30%의 상승분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코인들을 매매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